안녕하십니까. 천신당 기현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새해가 오고 봄은 왔는데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분들이 이제 부부 사이에 일을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이제 이별이라는 게 찾아오면 그 이별이라는 놈 자체의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심란하기도 하고 거기에 관해서 모든 분들이 굉장히 거기에서 심취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는 특히나 더 하실 거예요. 부부 사이 왜냐하면 가정이 있고 또 부부 사이에 또 자손들이 있고 그 자손들로 인해 갖고 보통 보면 이별을 못 하신 분들이 태반이세요. 특히나 여자분들. 주부들은 특히나 더 하시고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이제 자손들이 있으면 그 생각하는 게 깊이가 그냥 두 분만 있을 때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두 분은 굉장히 심각하신데 남들이 보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해요. 그게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하긴 한데 뭐 재밌고 이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이렇게 그 시선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나 닥칠 수 있고 누구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보통 보면. 근데 보통 뭐 남편분이 바람이 나시거나 또 근데 요즘은 여자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시더라고. 내 가정 외에 내 남편 외에 뭐 바깥에 남자분이 있다든지 뭐 사귀시는 분 이런 분이 또 계시고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왜 여자분들 그 얘기 많이들 하셨거든요. 밖에 그 남편 외에 다른 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끔씩 하시는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그게 말이 나온 거는 분명히 그런 숫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횟수가 굉장히 많으시다는 얘기야. 근데 부부 사이에는 그게 사랑으로 맺어졌다고 하긴 하시지만 그게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자손을 놓고 이제 어차피 우리 가정 이제 살리고자 하면 이제 가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주부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면 아기들이 좀 크고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자리에서 하는 게 조금 덜해지고 나면 아내분들이 바람이 나신다든지 바깥 일에 더 치중을 하신다든지 남편분들도 마찬가지 일에 밀려 가장으로서의 무게에 밀려갖고 또 내 자리가 도대체 뭔지 이렇게 허무하다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실 때 이제 보통 보면 바깥에 이제 또 다른 분이 생겨갖고 가정으로 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남편이 바람이 나는 거 근데 그거는 원인이 꼭 남편한테만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여자분이 또 바람이 났을 때 여자분한테만 본인들한테만 당사자한테만 자꾸 이걸 미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니는 어디 가서 바람을 피우노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원인을 가정 내에서 본인 스스로한테 좀 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유가 없고 원인이 절대로 없는데 그냥 원래부터 습이 몸에 배어있던 분이 있어갖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분명히 원인이 각자한테 있어요. 당사자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제일 잘못한 사람은 당사자가 맞고 원인은 각자한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애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갖고 내 이혼한다는 사람은 이때까지 못 봤어요. 사실은. 왜? 책임져야 되는 애기야. 이거는 뭐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자손들이고 그 외에 남끼리 만나서 평생을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거 그거 진짜 힘든 일이시거든요. 그리고 서로 처음 이제 생각해갖고 부부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까지 끝까지 간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아, 네 바람 피우나? 그러면 나는 근데 가만 놔두고 그냥 나도 나가서 바람 피우겠다 하신 분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근데 가장 안 좋은 형태가 그겁니다. 해결도 안 하고 원인도 찾아보지도 안 하고 그냥 네가 그랬게 나도 그럴란다. 이런 분들이 제일 안 좋은 이제 유형이고요. 서로 간에 바람을 피울 때는 이유가 있다고 이제 좀 깊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도 그렇게 서로 한 번씩 이렇게 내려앉는 것도 뒤로 한 발 물러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데 서로 그렇게 되면 막 죽이니 살리니 막 그러면 니하고 못 살겠다 내 이렇게 했는데 니는 왜 이렇게 안 하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게
그 분명히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물론 이유가 없을 때도 분명히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서로를 이제 상대방 입장을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서로의 타협점을 좀 찾으시는 거. 갖고 이혼하는 것만 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손들은 어떡합니까? 맞죠? 본인들이 선택을 해갖고 본인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니거든. 선택 여지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미래까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사실 그래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해갖고 결혼을 해갖고 만약 그런 경우가 생겨 불미스러운 경우가 생겨갖고 이혼을 하셔갖고 나가서 후회하시는 분이 더 많지. 아, 나 진짜 이거는 평생 내가 제일 잘한 일을 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더란 말이야. 그래 나가보니 어떤 놈. 그 뭐 캐봐야 더 좋은 사람 있을지 싶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에 따른 또 이 사람은 이 점이 안 좋아갖고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나가보니 더 안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해갖고 내가 그 자리에서 피하기보다는 맞부딪혀갖고 원인도 알아내고 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 간의 관계는 이게 우리가 부부 사이 관계나 연인 사이 관계는 개입할 수가 없는 게 네가 이래 해라 이렇게 해라 한다고 해갖고 하실 분들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돌아서고는 한번 그렇게 되면 두 분의 부부 사이의 마음들은 다 갈라져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옛날 분들은 어떤 자손들 때문에 그냥 막 애들 보고 산다, 자식 보고 산다 이렇게 하지만 근데 본인들이 또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정이 아니다 싶으면 따로 하시는 게 맞지만 각자 길을 걸으시는 것도 훨씬 좋은 방법. 그렇게 교육에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있지만 안 그런 이상은 다시 한번 그 상대방 입장이 돼 보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